심리전은 물리적 전쟁과 병행하거나 혹은 물리적 전투를 기다리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의식에 작용하여 그 전투 의사를 감퇴, 박탈 또는 조작하는 전쟁의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전은 라디오, 신문, 삐라, 기타 전달 수단의 조작을 통해 적국 또는 제3국에 대해 선전을 행하고 위신을 확립하거나 국제정치상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여 상대의 전의를 감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국내적인 사상 통제 등은 논리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적의 역선전에 대한 대항 처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심리전쟁의 중요한 한 측면이 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강한 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심리전을 구사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전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정보를 캐내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그들을 고문했던 북한군과는 달리 중공군이 미군 포로들을 대하는 방법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유화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포로들을 다루었는데 이는 고도로 정교화된 심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귀한 포로들의 심리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공군의 포로신문 프로그램이 유례 없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공군은 미군 포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고발 제도는 효과적이어서 미군들의 수용소 탈출 계획은 빈번히 미리 탄로났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적진에서 동료를 사지로 몰아넣는 미군들의 이러한 행동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의 세뇌 프로그램을 연구했던 수석연구자 겸 심리학자 에드가 쉐이는 어떤 사람이 설령 탈출에 성공했다 해도 중공군은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쌀 한 봉지의 현상금을 내걸음으로써 쉽게 그를 다시 체포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중공군의 포로로 있었던 미군 병사들 중 대부분이 이런저런 형태로 중공군에 협조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연구한 결과는 중공군이 개입과 일관성의 심리전을 사용하여 포로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초기 단계에서 중공군이 미군으로부터 어떠한 협조를 얻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은 그들의 이름과 계급, 그리고 군번만을 알려줄 뿐 다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도록 잘 훈련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적 고문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중공군은 어떻게 이들에게서 군사 정보를 빼내었으며 서로 간의 고발은 물론 자신의 조국을 비난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중공군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크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포로들은 매우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 미국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실업이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은 반미국적이거나 친공산주의적인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미군 포로들로부터 가벼운 승낙을 받아내면 다음 단계는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미군 포로는 어떤 측면에서 미국이 완벽한 나라가 아닌가에 대하여 조목조목 나열하기를 요청받습니다. 나중에는 포로들 간의 토론 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서명된 미국의 문제점에 대한 자기의 장문을 정식으로 직접 공개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포로는 미국이 완벽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생각해내게 되고 공개 토론에도 더욱 활발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중공군은 이 미군 포로의 이름과 반미국적인 내용의 장문을 다른 미군 포로 수용소나 미군 부대를 향해 라디오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갑자기 이 포로가 적에게 협력하는 변절자로 둔갑하는 순간입니다. 본인의 장문이 외부적 강압에 의해 억지로 강요받아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포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반미국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에 충실하기 위해 나중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에게 협조하게 됩니다. 쉐이는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적에게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협조자들은 이런저런 매우 사소한 일로 적과 협조하였는데 중공군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포로들로 하여금 자신을 비판하게 하고 군사정보를 누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비정규전 전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미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3전 전략을 3차례나 강조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올해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그들 목표 달성을 위해 3전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 비즈니스계 및 학계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중국은 새로 공표한 중국인민해방국 정치공작조례에 3전 전략을 포함시키면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전개하고 적군을 와해하는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리전은 선전, 속임수, 협박, 강압 등을 통해 상대의 정치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입니다. 여론전은 국내외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보를 퍼뜨리고 대중 여론을 오도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전술을 뜻합니다. 법률전은 국내외 법과 국제 관행을 이용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들에겐 유리하고 상대에겐 불리하도록 합법화하는 법률 전쟁입니다. 미 국방부는 3전 전략의 의도 및 수단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미 국방부는 566쪽 분량의 중국 3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펼치는 3전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중국이 현재 미국을 상대로 정치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3전을 벌이는 이유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충돌은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자원과 영향력, 영토를 얻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3전을 다른 수단을 통해 전쟁을 구성하는 입체적 혹은 역동적인 3차원 작전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무기는 전략적 환경을 바꾸기 위한 사기성이 매우 짙습니다. 2014년 9월 26일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는 비정규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3전은 더욱더 광범위한 초한전 범주에 속한다며 중국의 3전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5월 2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의 군사력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3전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전 전략으로 문화기관, 언론조직, 미국과 여타 나라들, 그리고 국제기구의 비즈니스계, 학계 및 정치계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 안보와 군사전략 목표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전략의 기본에는 소프트 파워, 즉 정보과학, 문화, 예술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통해 때로는 강요와 협박을 통해 해외 중국인이나 화교들에게 중국의 목표를 추진하도록 호소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학계와 교육기관, 싱크탱크 및 관영 언론을 통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중국 유학생들과 학술단체들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선전하는 데 이용됩니다. 또 중국 학생학자연합회와 공자학원을 이용해 중국의 주권과 주장을 지지하고 중국의 정책과 맞지 않는 학술기관을 고발하고 항의하는 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목적은 법률전을 이용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심리적 방면의 노력을 공고히 하여 상대와 중립적인 군사, 민사기관 사이에 의구심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전은 중국이 상대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하고 영토와 자원 부분에서 주장을 펼칠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삼전은 미국의 힘에 대항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미국은 삼전이 겨냥하는 4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삼전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합법성을 문제 삼도록 미국 대중에게 촉구하는 것도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의 삼전은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지지하는 일종의 비대칭 전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리전은 정치, 경제 및 외교적 요소를 지닌 범정부 정책으로 중국은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 각종 매개체를 통해 적의 도덕성을 파괴하기 위한 심리전을 사용했습니다. 심리전은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유언을 날조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교란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의 불만을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심리전의 예로는 미중 무역 전쟁을 앞두고 취iten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미국 언론에 미국 국채 매각 협박 발언을 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 문제를 다루면서도 삼전 전략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한국행 관광객을 차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는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두려움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모든 관영 매체를 동원해 반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소국인 한국이 대국인 중국의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는 공산당 선전술에 흥분했던 중국인들은 한국 상품을 불태우고 반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내 교민들은 신변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이 모든 과정을 조작해놓고도 중국 인민의 자발적 불만 표출이라며 잡아뗐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사드 합의문을 통해 법률전을 구사했습니다. 그 결과 사드 불추가, 미국 MD 불가입, 한미일 3국 동맹 불추진이 담긴 삼불 문서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삼불이 중국 주장처럼 약속이 아니라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하지만 중국 전략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얼마 전 사설을 통해 한국의 삼불 표명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보기에는 약속이라며 사드가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는 한중 관계의 새장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삼불 굳히기를 넘어 주한미군 철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야금야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불 합의는 중국의 삼전 전략에 완전히 당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중국도 끝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2008년 무렵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그동안 벌었던 돈을 엉뚱한 곳에 탕진한 결과임을 말해줍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예전에도 특별히 불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버블 붕괴라는 것도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붕괴될 만하면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산주의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련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버블 붕괴는 아닌데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북한도 1960년대까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그 다음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총칼과 무력으로 유지되고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중국도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는 투자를 잘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이것은 사실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부도가 나게 되면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걸로 하고 더 좋은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 도로도 생기고 철도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어놓은 돈을 탕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망할 것이라고 봤지만 아직까지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측은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특히 은행과 관련해서는 국유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줬기 때문에 부도를 낼 이유가 없고 신용경색이 올 이유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금까지 말한 과정을 거쳐 국가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과감하게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한 지금 체제대로 갈 것입니다. 은행의 경우 지금처럼 국유은행으로 가고 투자도 공산당이 좌지우지하는 한 중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걸었던 붕괴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 승부를 예상하는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셰일 혁명에 성공한 미국의 패권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동안 미중 패권 경쟁 승자를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셰일 혁명 이후 답은 정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견해에 매달리고 있지만 미국은 패권국의 지위를 결코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 될 것입니다.